고등학교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성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예방 조치는 아니랍니다. 역대 최강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 원장과 직원들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감사 요구로 치닫고 있습니다. 원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를 뽑는 당원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 제자에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피해는 광범위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성희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었다. 큰 귀걸이를 냈을 때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같다.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광주의 한 사립여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한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들입니다. 교사들의 이런 성폭력을 참을 수 없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2주 전 학교 측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교사들의 성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학생은 180여 명, 가해 교사는 1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5명 중 1명이 성폭력을 당했고 남자 교사 4명 중 1명이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한 꼴입니다. 진짜 굉장히 불쾌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를 얼마나 쉽게 생각을 했으면 그런 발언을 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지난 2015년에도 이 학교 남자 교사 2명이 여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그중 1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조차 자세한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안이 뭐였는지 그 징계의 촘촘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그냥 징계했다라는 결과만 무슨 상황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자세한 보고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높아진 성인권의식을 교사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같은 일이 다른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엔 광주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짧은 치마를 입는 여학생은 계단을 다닐 때 조심하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학생들과 분리조치됐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여학생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학교 교장이 구속됐고 교사 4명도 성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앞서 보신 몇몇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심각한 수준이지만 인식은 아니하고 예방 대책도 미흡합니다. 이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도 유괴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평가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고 27.7%는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최근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인식은 여전히 둔감합니다. 경찰의 조사까지 받은 교사들조차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죄가 되지 않고 어떤 농담이지 않느냐, 농담이다, 좀 친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교육청의 예방 대책도 미흡합니다. 1년에 3시간씩 받도록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그동안은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그 교육만은 부족하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들 인식 개선 교육을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당장 8월부터 경찰 여성단체 등과 함께 문제가 발생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한낮에 20층이 넘는 고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20층 높이를 훌쩍 넘긴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땡볕과 맞닿아 있는 이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66살 조모 씨가 맥없이 쓰러진 건 낮 1시 30분쯤.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콘크리트에서 나온 열기까지 더해져 푹푹 찌는 작업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37도라면 그 습도나 뭐 올라오는 게 50도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 사람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들이 쓰러진 조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 구조대가 조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조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 씨가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는 유족들의 말 등을 토대로 폭염 속에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회사 측은 혹서기 매뉴얼에 따라서 공사 현장을 관리했다며 무리한 노동 조건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시고 틀리라고 해도 그 이제 그늘이라든지 또 이제 저희가 파라솔 같은 거 있잖아요. 파라솔하고 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광주지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근로 여건 등을 조사한 데 이어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서 건설회사 측의 책임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디자인센터의 노사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노조는 원장은 직원들을 각각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일단 원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광주 디자인센터 노조가 제기한 원장의 비위 의혹들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해온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박유복 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박 원장이 2년 전 공용 물품 200만 원어치를 사비로 결제한 뒤 이 돈을 보전받으려고 디자인센터 공사를 맡은 업체에 공사비를 200만 원 부풀려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공용 차량을 출퇴근할 때와 주말 공휴일에도 자기 차처럼 사용한 점과 노사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20여 차례 잦은 인사로 업무에 혼선을 준 인사권 남용도 감사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잘못은 일부 인정하지만 자진 사퇴할 뜻은 없고 직원들에게도 잘못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원들이 채용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거나 원장 출장비를 임의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광주시에 감사까지 요청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정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혹시 그게 뭐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이 수장 하나만 바꿔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며 일단락될 줄 알았던 광주 디자인센터 사태는 원장의 반격으로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노조는 리더로서 직원들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직원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해서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편 최근 이용석 광주시장은 리더십 등을 고려해 임기를 보장하겠다며 공공기관장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흔들리는 리더십을 노출한 디자인센터 사태가 민선 7기 광주 공공기관장 첫 교체로 기록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당원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최경환, 유성엽, 정동영 의원은 오늘 잇따라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갖고 당내 통합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을 만들겠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당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진행하고 일반 국민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오는 5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이 시민 참여형 수기조사를 수용하라고 광주시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선관위의 안심번호 제공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광주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연구기관이나 학회에 문의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수기조사 준비위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수기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협의해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호남 MBC의 공동기획보도, 지금은 남해안 시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남북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남해안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장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에선 매년 가을 윤희상 음악회가 열립니다. 1998년엔 남과 북이 윤희상 통일음악회를 통해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윤희상 선생의 유해가 고향 통영에 묻히면서 20년 전 약속했던 윤희상 통일음악회를 통영에서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의 공감대가 큰 윤희상 선생님을 주제로 문화 교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산 양식 기술 분야도 남북 교류 사업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남북권에서 고려 관련 유적이 가장 많은 거제 둔덕면은 고려면으로 개칭하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려 의종 시절 거제는 3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다며 고려촌 조성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고려사의 유적을 간직한 이런 둔덕면이라는 이런 아주 훌륭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한국 전쟁 당시 흥남을 떠나 거제에 도착한 빅토리아호의 3대 기적을 토대로 남북 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In the winter of 1950, when the people here had very little food, many of them had very little clothing, the South Korean people brought in these North Korean brothers. 거제와 통영은 고려 건국 1100주년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올해를 남북 교류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이 남북 교류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전 본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데도 한전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계획대로 2022년에 개교하려면 늦어도 내년에는 첫삽을 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에너지밸리에 50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한전에 당부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청년들을 돕는 광주시의 청년 비상금 통장 사업에 지원자가 2,600명 가까이 몰려 1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청년 비상금 통장 사업은 소득이 낮은 근로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10달 동안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7일 공개 추첨으로 지원 대상 200명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폭염 지속 일수가 오늘로 20일째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기록했고 광주 지역의 폭염 지속 일수는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광주는 오늘까지 20일 동안 매일 33도 이상의 낮 최고 기온을 유지했고 과거 폭염 최장 지속 일수는 지난 1994년에 기록된 19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광주시가 민생 현장에서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종재 행정부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은 오늘 광산구 삼도동 가축 사육시설과 송정역 택시 승강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